요즘 증시 변동성이 너무 커서 마땅히 투자할 만한 곳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급등주를 쫓기에도 위험하고요. 요즘 대형주들도 하루에 5% 이상 빠지는 일들이 다반사여서 믿고 투자할 만한 곳이 없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는 중수익, 그다음에 중위험 상품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표 상품이죠. ETF와 ETN에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F에 대한 이야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는 일단 상장지수 펀드인데요. 일종의 펀드와도 같은데 일단 가장 큰 장점이 있다라면 펀드와는 다르게 종목처럼 하루에도 몇 번이고 매수와 매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의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매수하면 최소 6개월에서 몇 년 정도는 보유해야 하는데요. 이 ETF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고요. 또한 일종의 펀드와 같기 때문에 지수를 따라가서 변동성이 상당히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어서 증시에 투자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변동성이 적은 것을 원하신다면 ETF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TF는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일단 운용사가 직접 편입해서 운용하거나 아니면 관련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운용사들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ETF에서 추적 오차율과 괴리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살펴보고 ETF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다라고 시장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표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추적 오차율을 살펴보기 전에 ETF의 순자산 가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가 보유하고 있는 그 자산에 대한 가치인데요. 이 가치는 일단 지수의 기준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그러한 점들이 있습니다. 따라가지 못한다면 지수를 추종한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요. 지수의 기준 가격과 순자산 가치 간의 차이를 바로 추적 오차율이라고 합니다. 이런 추적 오차율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한다고 할지라도 200개의 종목을 모두 다 편입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운용사들은 계속해서 지수의 기준 가격과 순자산 가치가 맞도록 운용을 해줘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운용을 잘하게 될수록 추적 오차율은 더욱더 낮아지게 되고요. 관리가 잘 된 ETF일수록 추적 오차율이 낮은 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적 오차율이 낮을수록 좋은 ETF다라고 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괴리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리율 같은 경우에는 이 순자산 가치와 그리고 시장에서의 가격의 차이를 뜻하는데요. 보통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가격과 순자산 가치가 일치하는 면이 있지만 ETF는 전혀 다릅니다. ETF는 일단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가치와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ETF의 가격이 정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ETF의 유동성에 따라서 시장과의 괴리율이 확대될 수가 있고요. 이를 바로 괴리율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이에 따라서 운용사들은 ETF에 더욱더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유동성을 제한하면서 앞으로 ETF와 그리고 또 순자산 가치와의 가격 간에 계속해서 이 일치성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낮을수록 좋은 ETF, 낮을수록 더 관리가 잘 되는 ETF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거래되는 상품들을 통해서 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3개의 상품을 가져왔는데요. 각 상품마다 추적 오차율과 괴리율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덱스 200과 그리고 타이거 200, 킨덱스 200 ETF를 보고 계시는데 같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고 있지만 역시나 추적 오차율과 괴리율은 정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운용사들만의 능력의 차이이기 때문인데요. 이 지수만을 보고 절대적으로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추적 오차율이 낮은 편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괴리율 역시나 낮은 부분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면 좋은 ETF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ETF에 투자하실 때 꼭 한 번은 고려해 보셔야 하는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ETN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TN 같은 경우에는 상장지수 증권인데요. 일종의 파생상품과 같습니다. 특정 지수를 추종하기도 하고요. 파생상품처럼 선물지수나 통화, 변동성, 그리고 상품 가격의 선물지수까지도 모두 다 쫓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ETF보다는 더욱더 투자할 만한 자산이 넓은 범위에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ETF와는 다르게 ETN은 무조건 추적 오차가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이 상품의 특성상 지수가 1% 오르면 무조건 1% 정도 오르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운용사의 능력은 평가할 필요가 없이 내가 어느 자산에 투자할지만 결정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 ETN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ETN의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도입된 이후에 거의 9개월 만에 200억 원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지난 7월 31일과 대비했을 때도 지난주까지가 이 투자 자금이 거의 3배가량 늘어났고요. 최근 위안화 변동성에서 시장 변동성도 확대되면서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더욱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ETN 시장에 상장된 상품들을 보면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 지수 선물을 비롯해서 상품 시장에 대한 선물 상품들도 지금 ETN을 통해서 직접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요. 통화 선물과 관련된 그러니까 유로화나 엔화, 달러와 관련된 선물 지수도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증시에서의 모멘텀과 테마주의 탑픽과 같은 종목들도 개별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투자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ETN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의 신용만으로 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운용사가 파산할 경우에는 관련 ETF도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이들이 발행한 ETF 3개가 모두 다 동반 상장 폐지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운용사들의 신용은 꼭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상기시켜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을 읽는 남자에서는 중수익 그리고 중요한 상품인 ETN과 ETF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을 읽는 남자에서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금융 지식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